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입니다. 추석 명절 연휴가 이제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옛말에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올해 추석은 여러모로 어렵고 힘든 추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로 가족 친지들끼리도 만나지 못한 추석, 또 경제가 어려워서 폐업을 하고 또 손님이 적게 와서 장사가 어려운 이런 많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때문에 저희들도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특히 가족을 잃고 비탄에 빠졌을 해수부 공무원 가족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둥근 보름달을 보면서 국민들이 하나같이 소망한 것은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국민이 소망한 대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개천절 집회 과잉 단속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개천절이었던 어제 서울 시내 90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180여 개 부대 10,000명의 경찰력을 동원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버스 300대로 광화문을 산성을 쌓아서 시민들의 집회를 원천 봉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장에 고정 펜스까지 설치했습니다. 어제 광화문 광장에 경찰버스로 겹겹이 쌓은 재인 산성이 국민들을 슬프게 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사실상의 코로나 계엄령이 선포됐던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언제부터 경찰이 나서서 방역까지 떠맡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의료 방역, 보건 방역은 오간되었고 정치 방역, 경찰 방역 국가가 되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 법원이 인정한 집회의 자유까지도 시위의 자유까지도 사실상 방해하고 금지하는 공권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북한의 계몽군주는 소총과 휘발유로 코로나를 방역했고 우리 대통령은 경찰버스와 공권력을 동원해서 코로나를 방역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선진국에서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이렇게 막대한 공권력을 행사해서 시민의 헌법상 권리와 자유를 억압한 나라가 있습니까? 촛불 시위로 집권한 정권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집회와 저항을 코로나 방역을 앞세워서 공권력으로 차단하는 아이러니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은 10,000명이 일일이 검문하는 것이 방역의 구멍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 이외에 전국의 유원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이것이 여실히 경찰 방역, 정치 방역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어제 하루 경찰버스와 경찰력으로 집회를 잘 봉쇄했다고 자축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시민들의 성난 분노는 안으로 점점 더 불타오르고 있다는 현실을 분명히 직시해 주기 바랍니다. 해수부 공무원 피살 소외 사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 정권의 위기관리 능력과 국민 생명을 대하는 이중적인 태도 그리고 불종적 대북 관계가 한 번에 드러난 사건입니다. 제 나라 공무원이 해상 조난 끝에 총에 맞아 비참하게 죽고 시신마저 소각돼도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그에게 뚜렷한 증거도 없이 월북자로 몰아가고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낚싯배 사고에 대해서도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일동 묵념을 하며 예도했습니다마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사망한 처참한 죽음에 대해서는 유불리를 따져서 달리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눈치만 보는 순한 양같은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구하는 노력의 10분의 1만이라도 국방부가 했다면 이 공무원의 목숨은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국방비 정액하고 국방 튼튼히 한다고 자랑하실 것이 아니라 군이 자부심을 가지고 단호하게 군의 판단으로 작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신이 소외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형식적으로 수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함정과 헬기를 동원해서 북한의 주장하는 NLL 남쪽, 우리 수역이지만 북한군이 자신들의 해역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철저히 수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신이 소외된 것이 확실하다면 수색을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해수부 공무원이 표류 하루 만에 행적이 확인된 것은 우리 군의 특수정보 덕분이었습니다. 이 정보의 획득 과정이 밝혀지면 우리 정보 역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숨기는 것이 특수정보 SI입니다. 청와대는 궁지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이 정보를 편의적으로 왜곡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수부 공무원은 북한 당국의 사살 지시에 의해 살해됐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사살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특수정보에 따르면 북한 상부에서 762로 하라고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762는 북한군 소총 7.62mm를 지칭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762로 하라는 것은 762로 사살하라는 지시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우리 해수부 직원의 유해 송환, 사건 진실규명을 위해서 청문회를 비롯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7일부터 20일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은 일일이 꼽기도 숨찰 정도로 많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롯한 경제 실패, 탈원전, 태양광 비리,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 수사 관련, 울산시장 선거 공작, 김정은 앞에만 가면 입도 뻥긋하지 못하는 굴종적 대북관계, 모든 난맥상들을 적나라하게 파헤쳐서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그런 국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재인 포퓰리즘에 더해진 코로나 포퓰리즘으로 거의 바닥이 난 나라 곳간 문제도 철저히 짚겠습니다.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는 재정 문제에 대해서 주의와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고스란히 우리 자식들에게 떠넘겨지는 것이고, 차라리 자식들에게 가기 전에 우리 시대에서도 파국에 이를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것이 망고의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20개월 채 남지 않은 정권이 어떻게 갚겠다는 것인지 이 계획이라도 꼼꼼하게 따지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한가위 보내면 재충전해서 새로운 기분으로 힘을 얻고 일을 해야 하지만은 이번 추석은 여러모로 우울하고 힘든 추석이었습니다. 그래도 국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저앉거나 멈출 수가 없습니다.
위기에서도 국민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고 번영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다시 힘을 합치고 제대로 된 방법을 찾아서 대한민국이 다시 전진하는 그런 추석 연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시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제 첫머리 말씀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연휴 선물에서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취재해준 여러분의 질의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석 연휴 전에 자리함 관련해가지고 10월 중순이었죠. 대북 이상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말씀하셨는데 연휴 간에 여야 원내지도부 간에 소통이나 아니면 연휴가 가까워지고 예정돼 있는 예, 가까운 시간에 여야 원내대표단 접촉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접촉에서 저희들은 대북 규탄 결의안을 국감 전에 하자고 요구할 것이고 민주당의 이 태도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현안 제기가 민주당에서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 의심을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대응 과정이 제가 머리 말씀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 이 정권의 이 국가적 위기 관리 능력, 그 다음에 국민의 생명을 대하는 이중적인 태도, 북한에 대한 굴종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모두 드러났기 때문에 긴급 현안 질의가 열리면 자신들이 대단히 불리하고 국민들로부터 큰 비판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긴급 현안 질의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실력이고 하라고 지시했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려는 내용 같긴 한데 이게 뭐 정부나 북한이 briefing해서 나왔던데요. 저희들은 소위 SI에 접근할 만한 통로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허위가 아니라면 모두 국방부나 국정원 측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희들 조사단이 국방부와 합참을 방문해서 SI 내용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접근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전적으로 이 정보 생산하고 보관하는 국방부, 국정원 쪽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 어제 보도를 통해서 강병화 장관의 남편이 미국 주로 여행 목적으로 출국한 보도가 있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 관계도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가족의 책임을, 공직자 가족의 책임을 가족에게까지 연장하는 것이 어떤 관계인지 제가 자세히 들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강경화 장관의 이 남편이어서가 아니라 사회 지도층으로서 방역 관련해서 외국 여행 자제라면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본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서 무슨 절박한 사정이 있는 것인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예. 어제 개천절 행사에서 김종국 부위원장과 윤여정 대표가 경제 3법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좀 더 진척된 사항이 있었는지. 제가 오늘 이 기자 간담회를 준비하면서 김종인 위원장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제 어떤 말씀을 나누었냐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눈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추석 인심을 들어보면은 강소수 의원들께 좀 단기 싸우라, 야당이 좀 단기 싸워달라 그런 요구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좀 국정감사라든지나 추석적인 스케줄을 위해 좀 특별한 원내 추진 방안을 좀 고려하신 게 있는지. 저희들 추석 다음 날 긴급 화상의원총회에서 주로 논의됐던 것이 이 추석 민심과 그 다음에 거기서 저희들이 많이 요청받았던 전투력 문제였습니다.
추석 민심은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국민들의 들끓는 분노를 많이 전해 들으셨을 겁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는 누구든지 자신의 사건에 관해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심지어 한동훈 검사장 수사와 관련해서는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지 않았습니까? 서울 동부지검은 검사장을 포함해서 타청으로 전보됐던 수사 부실 논란이 있던 검사까지 다시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인사권과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장관이 수차례 본인이 결백하다고 미리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은 추미애 장관이 자신의 사건을 결정한 것이다. 이것은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던 누구나 자기 사건에 관해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어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용에 들어가서도 언론에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부실투성입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는 휴가 명령서가 없이는 적법한 휴가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서일병의 경우는 누가 구두로라도 휴가를 허락했는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가 보좌관에게 지원장교 휴대폰 번호를 알려준 것을 관련이 없는 것처럼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휴대폰 번호를 알려줬겠습니까? 그리고 그 휴대폰 번호에 따라서 통화하고 보고한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렵게 쌓아 올린 대한민국의 사법체계, 검찰 수사체계를 완전히 무시한 아주 있을 수 없는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내 항고를 통한 시정 방법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한 이 사건은 법무부와 검찰 지휘 라인을 벗어난 특별검사가 결론을 내려야 국민들이 납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적 의혹이 많은 사건에 객관적인 증거와 다르게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본인이 내리다시피 한 결론 가지고 덮여져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더구나 이제 결백이 증명되었으니 정치공세를 하던 사람들 사과하고 그렇지 않으면 형사 절차를 밟겠다는 이 말은 추로남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새로운 사자성어를 만들어내는 추한무치, 여러 가지 사자성어를 만들어내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이 사건이 그대로 이채로 묻혀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서 제대로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이번 추석 민심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심지어 누구는 누가 나오는 텔레비전은 내 거라도 깨버리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수부 공무원 피살 소해 사건에 관해서도 울분을 토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내가 이런 지경을 당해도 이럴 것이 아니냐, 이게 제대로 된 나라냐,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울분을 토하면서 도대체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야당은 뭐하고 있느냐, 그런 질책이 많았습니다. 더 치열하게 싸워라.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 화상의총에서 더 치열하게 싸우고 전투력을 올리는 방법을 장시간 논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전처럼 삭발, 단식, 농성, 장외투쟁은 아니다. 팩트에 기해서 철저히 진실을 제때 국민들에게 밝히는 것이
그리고 또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전투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은 더 신발끈을 조여매고 자세를 가다듬어서 철저히 조사하고 철저히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방법으로 전투력을 높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75석이나 가지고 있으니까 야당이 국회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니까 이렇게 무례하게 무도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힘만이 이것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여론조사나 의사표시할 수 있는 기회에 이것은 아니라고 확실하게 표시를 해주셔야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거 때는 또 다른 고민과 선택을 하시더라도 이 국면이 잘못된 것이고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고 있다면 단호하게 놓으라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휴 동안에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들 중에 표현이 일부 논란이 돼서 면직도 시도를 했는데 그 당사자랑 청년들이 또 당에서 청년들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 해서 반발도 있다고 하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이 상황을 보시나요? 저는 젊은이는 12번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는 12번 된다. 젊은이도 12번 된다. 실수는 젊은이의 특권입니다. 실수가 없다면 발전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훈련된 정치인의 시각으로 볼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저는 나름대로 변호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까지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육군 땅개 알보병 남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비하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거기를 거친 사람이 내가 고생했다. 자기들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이것까지도 비하라고 보고 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무슨 말이든지 다 양면성이 있어서 뒤집으면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변호도 하기를 했습니다만은 스스로가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이다. 누구는 가투샤 가서 휴가를 29일이나 하는데 나는 고생했다는 의미로 써서 저는 그런 것까지 책임을 과하게 묻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본인들도 많이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치나 국민 전체의 생각과 맞추어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 하고 크게 배운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너그럽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나훈아 콘서트 얘기도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있으면 위정자들이 생길 수 없다. 국민의힘으로 목숨 걸고 이날을 지켰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대표님 콘서트 보셨는지 하고 이런 메시지 두고 정치권에서 좀 각자 해석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첫 공연하고 어제 스페셜 프로그램이었나요? 모두 다 봤습니다. 봤고 나훈아 선생의 이야기를 어떤 뜻으로 했는지 직접 안 들어보고 저희들이 추측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크게는 힘드는 우리 국민들을 응원한 것이겠지요. 나라가 어려울 때 국민들이 다 바로잡았다고 한 응원이고 그러나 은중유골이라고 저는 말씀 중에 현실에 대한 비판도 없지는 않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이 더 없으실까요? 예. 추미애 장관한테 특검을 요구한다고 언제 요구할 건지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지 네, 현실적으로 특검은 국회에서 표결로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아마 민주당은 끝까지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드루킹 사건 특검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특검을 관찰할 힘은 국민들의 분노, 국민의 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을 이대로 두고 정의를 논하고 우리 사법체계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네, 예. 질문을 이낙연 대표가 김동연 위원장을 만났을 때 이제 공직하고 같이 추천해가지고
그걸 제가 여쭈었더니 의미 있는 말씀이 없었다고 그렇게 전해 들었고, 공수처에 관한 저들의 입장은 이미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기본적으로는 위헌이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4년째 비워두었던 북한인권재단 이사, 북한인권대사, 그 다음에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 있어야 논의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공수처장 추천위원 후보들은 물색하고 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아까 762 말씀도 하셨는데 어떤 우리 국민들 알 권리나 이런 거와 또 국내 비공개 정보에 대한 보호 요구에 대한 목소리도 있고 하는데 대표님 거기서 어떤 판단을 좀 있으신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정보위원회 3번째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정부 당국은 국회에는 남김없이 보고를 하되 국회는 철저히 보안을 지켜줘야 한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보위 회의 내용도 취재 일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회의실도 보안시설로 되어 있고 회의장에 휴대폰을 가지고 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빨리 고쳐야 합니다. 국정원은 국회에 모든 것을 다 보고해야 하고 정보위원들은 철저히 보안을 지켜야 하고 그래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오히려 국정원이 이러한 점을 악용한 측면도 있습니다.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보안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보안을 이유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해서도 안 됩니다. SI 같은 경우는 암호 체계가 들켰는지 안 들켰는지를 상대방이 알면 그 암호 체계를 모두 바꾸기 때문에 암호 체계를 바꾸고 나면 우리 당국이 그런 정보를 파악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대비 폐쇄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들의 암호 체계를 알고 있다고 노출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게 보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이 문제가 없고 해결이 된다면 국민들에게는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 더 하시겠습니다. 예. 청와대하고 국방부에서 국내 특수정보를 공개하면서 국방부 정부에서 사과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런 언론 보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언론 보도한 언론사들에 대해서 사과라는 의미가 없었다면 지금 청와대하고 국방부에서 법적 대응할 수 있다고 지시를 했었는데. 예. 예, 그건 이제 그렇게 되면 재판 과정에서 입증 책임이 있겠지요. 사살이라는 단어가 없었는데 사살이라고 쓴 것인지 전체적인 취지는 사살하라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다 따져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혜준 의원님 말씀으로는 762로 하라 그 지시 자체는 국방부 정부에서 사살하라는 지시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근데 저는 이 762에 관해서 오늘 언급이 처음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이 전문가나 관계되는 분들이 762로 하라는 말은 762로 사살하라는 이 이야기라고 해석한다는 말만 들었고 이것이 SI에 근거한 것인지 아닌지도 저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까? 네, 질문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충분히 말씀 나누셨죠? 그럼 오늘 조우영 원내대표의 연휴 끝 기자간담회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말씀만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인권 변호사 출신입니다. 국민의 인권, 자유를 무척이나 강조해 오셨습니다. 어제 재인 산성, 저는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재인 산성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까? 수많은 곳에 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정권 비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이렇게 틀어막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대통령께서는 반대하는 국민이 있으면 광화문에 나와서 토론을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분노해서 뛰쳐나오고 싶어 하시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참고 계십니다. 국민들의 불만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무엇을 잘못했다고 분노하는 것인지 제발 강화문에 나와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